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부터 시작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고가 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험사의 말에 의존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보험사가 여러분의 편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보험사가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면 이득이란 말이 있겠어요. 오늘은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이 몰라서 당하는 5가지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피해 보상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치료는 4주만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2023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서 다친 날짜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보험사가 이 진단서를 받았을 때는 치료 연장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죠.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그걸 제출하면 나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마치 4주가 지나면 치료가 끝나는 것처럼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주가 지나면 치료도 못하니까 그냥 지금 합의합시다. 합의하고 나서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서 4주가 되기 이전에 합의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미 이 상황에서는 합의를 받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받은 합의금을 이용해서 자비로 진료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보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한데요. 피해자들은 이런 사고가 살면서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말을 따르면 대부분은 뒤통수를 맞습니다. 우리들이 당하지 않게 잘 아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보험사의 장난질에 당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채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좀 힘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자, 두 번째. 책임보험이라서 50만 원까지밖에 치료를 못 받아요. 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요. 자, 이때는 상대방 보험사가 정해진 한도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사고가 처음 발생하면 그 한도가 50만 원이고 척추나 관절에 염자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12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치료비, 합의금 모두 합쳐서 120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못 받으니까 보험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한도 120만 원인데 120만 원 치료받고 합의금 0원으로 끝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치료 안 받고 합의금 딱 100만 원 받고 끝내시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환자분의 멘탈이 흔들리죠. 어떤 선택을 하든 사실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내 보험 혹은 내 가족의 보험 중에서 무보험차 상의 특약이 있다면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특약을 활용하면 상대방 보험사의 한도와 무관하게 내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보상을 해주거든요.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무보험차 상에 꼭 활용하세요. 자, 세 번째. 치료를 많이 받으면 상대방 할증이 많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피해자분이 아주 착해 보이는 경우 자주 써먹는 전략입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치료를 많이 받으면 가해자의 보험이 할증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치료하고 적당히 보상받고 끝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착한 분들은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젊은 청년이거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치료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피해자의 부상 등급만이 할증에 영향을 줄 뿐 치료비 액수나 입원 유무는 할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만 손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괜히 상대방 할증 걱정하면서 치료 받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합의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세요. 이건 앞에서 언급했던 합의를 할 때 주로 많이 던지는 멘트죠. 돈을 받고 안 아프면 필요한 데 쓰시고 아프면 건강보험 이용해서 최선의 비용으로 치료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말을 듣고 교통사고 직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몇 달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환수당한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와 같이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은 가해자가 그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는 그 보상받은 금액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서 주 부당 이득금으로 간주되어 환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나면 최소 3개월간은 건강보험으로 진료가 어렵다 생각을 하시고 몸 상태에 따라서 합의를 할지 말지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치료를 끝마치고 합의를 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를 계속 받으면 합의금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교통사고는 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의금과 치료비 일부를 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실제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병원을 갔을 것이고 대인이나 대물 접수를 해주게 됐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미 사고 접수가 되고 할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이나 자상이라고 부르는 담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손, 자상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보험을 활용하게 되면 가해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약 5%가량, 피해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할증 없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상의 경우 과실상계된 치료비, 합의금 모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손, 자상을 사용하는 경우 합의금을 못 받을 걱정, 치료비를 내가 물어내야 할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몸은 계속 아프고 치료를 더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보험사의 말만 믿고 합의부터 덜컥 해버리고 이후에 후회를 하곤 하죠.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